국민의힘의 그 투톱 권영세 권성동이가 윤석열 내란 수계를 오늘 접견했다고요? 네, 오늘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만났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권성동이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이 입장을 냈냐? 개인적 차원으로 가는 거다라면서 여러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같이 가서 지도부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거지 뭐 지도부 차원은 아닙니다. 공교롭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아이 그럼 조용히 가지. 그러니까. 아이 그럼 조용히 몰래 가지. 뭐 그렇게 왜 자꾸 그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 나경원도 갔더만. 나경원도 갔어요. 나경원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경원이요? 그 별도로 접견 신청했다라고. 뭐 지도부 아닙니다. 별도로 간 거고요. 야,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공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네. 있습니다. 공적으로 계속해서 거리 두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서 그 윤석열이한테 또 무슨 얘기 듣고 왔다고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오늘 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국정 마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조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나경원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냐면 당이 하나가 돼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을 만들어 달라. 이런 당부도 윤석열이가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다들 재밌게 사네요. 다들 재밌게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냥 조용히 가든가, 네. 아니면 시끄럽게 갈 거면 아예 뭐 그냥 당 차원에서 잠깐 가는 거다 하든가. 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중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가 뭐 극우라고도 얘기하기도 싫지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당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좀 잘해야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그게 눈치 봐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조기 대선 앞두고 중도층도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공적으로 가는 거 아니다라는 황당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진짜 요즘 워낙에 법조인 출신들이 다 물을 떠리고 있어서 하는데 제발 좀 이렇게 뻔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치소 지금 접견 하루 한 번밖에 안 되니까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시간도 정했을 거 아니야. 뭘 나경원이 동행했는데 우연히 동행을 해. 따로 접견 신청했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의원님. 매우 진짜. 디테일하게 조율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네. 처음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먼저 네. 간 거 아닙니까? 정진석이랑. 그다음에 당 지도부 간 거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율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전체가 지금 자식들 순서대로 착착 나름대로 지금 계획하에 움직이는 거고 그 계획의 바탕에는 이제 이자들은 항상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아. 뭐 이런 그런 것 거고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저 아스팔트에서는 또 잘했다고 박수 칠 거니까 네. 뭐 그거 믿고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나쁜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도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고 그 결국 내란을 옹호하는 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개인 자격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겁니까? 네. 정말 이중적인 행동. 자, 내란 수사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이 완전히 그냥 싹 배제돼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검찰 배제돼 있는 거. 네. 이거 제가 아주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와중에 또 KBS도 계엄 선포 전에 미리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상민 장관 입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야야 10시에 잡혀 있어. 야 생방 잡혀 있어 임마 KBS 생방 이거 막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KBS 저 대통령실 직원들 검찰 이거 다 지금 색출해 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상민이가 계엄 당일에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했던 거. 네. 이것도 사실 지금 수사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언론을 통해서 또는 국회에서 뭐 나도 모르게 본인 말 실수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지금 못 밝히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특검으로. 네. 그런데 이 특검을 이 최상목이가
또 내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31일에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거부권을 쓰면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특검 법안에 제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다. 야, 거기서 저 단어 찾아내느라고 용을 써야죠. 그럴싸한 단어로 국민 속여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난 이게 진짜 열받더라고.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네. 여야 협의는 했죠. 네. 그렇죠. 협의했죠. 근데 네. 합의가 안 되니까 표결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원래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시스템이. 심지어 이번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어요. 맞아요. 맞아. 네. 맞아.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그냥 무조건 아까 최 의원님이 말 참 잘 지어내느라 고생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어내는 것도 재주 같긴 해요. 왜냐면 명분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아예 없거든요. 똑같이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지금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황당한 얘기를 꺼내 들었고 네. 그 윤석열한테 배운 건 하나 있나 봐요. 윤석열도 사실상 본인이 피의자인 특검법 거부했잖아요. 본인이 수사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 본인이 수사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니까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 특검법 거부를 했었는데 내란 특검법 하면 최상목 본인도 수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수사 못 받아. 그리고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이거야말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난 모른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국회에서 맞습니다. 했으니까. 네. 야, 근데 뻔뻔하게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네. 지금 뭐 거부권 대회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이 25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뒤가 노태우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최상목 치고 올라와서 공동 2위로 지금 아. 7건. 위. 아니 7건. 그 짧은 기간. 야, 최상목이 7건. 대단하다야. 그 짧은 기간 안에. 공동 2위로. 와, 덕수형 이겼어? 덕수형이 이겼어요. 아. 덕수형이 6번인데 최상목이 7번으로. 아, 최상목이 왜 이거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최상목이. 아, 대단해. 이건 뭐 방법론이니까 뭐 의견은 뭐 다양할 수 있다고는 저는 계속해서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최강욱 의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최상목이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최상목이. 아니 이거 나쁜 사람이고 네. 이 사람 어차피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나중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마흔역 재판관 관련해서도 또 범죄를 하나 쌓을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고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목을 탄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탄핵 소추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럼 그 다음에 쓰레기차 피해서 또 똥차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똥차가 한 대만 있으면 거기까지만 드러내면 되는데 네. 줄줄이 이게 뭐 똥차 뒤에 뭐 막 침수차, 폐차, 다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야, 근데 진짜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쉽진 나 이번에 않지. 수사 쭉 보면서 네. 야 이렇게 곤란하게 될 어려울 진짜 거 대박이야. 어떻게 이거 뭐 하나 건질 게 없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저는 아니, 솔직히 진짜. 뭐 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아 그러나 이 최상목이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겠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최상목이가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아서 지금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네. 네. 아까는 이제 내란 특검 거부권이고 네. 이제는 또 헌법재판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요 극우에 지금 기대고 그리고 지도부는 헌재를 흔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를 한참 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여쭈었습니다. 아, 빨리 돌아오셔서 이 나쁜 사람이야. 우리도 저 무도한 종북 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 아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6개월을 갔다 붙여. 자, 좌파 사박할 때 반드시 무찔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자! 싸우자!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흔역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박수영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큰일을 날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참 나쁜 사람이에요. 볼수록. 볼수록 나쁜 사람이야 진짜. 서울법대 내란과 아, 8위학번 최상목이하고 동기. 동기예요? 응. 나경원 동기. 와. 원희룡 동기. 아니 뭐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매번 말하기도 입 아픈데. 아, 그 하여간. 박수영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하죠. 아. 네. 심해. 6.25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이거를 내전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잠자식 속에 있나 봐. 아. 그렇지 않고 6.25 상황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저는 그 광화문 집회 현장 그 부분을 지나다가 거기서 이제 마이크 잡은 사람이 소련제 탱크가 넘어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되게 황당해가지고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저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소련 없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지? 근데 소련제 탱크가 지금 넘어온대요. 그 시동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시동이. 아, 아니 그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근데 문제가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열광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이 대응을 안 했다가 암덩어리가 이 정도까지 커져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여드름 내지는 고름 정도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서 이만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뭐그 얘기 한도 끝도 없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항상 정말 비상식적인 주장을 해도 힘들지만 그걸 하나하나 논리로 근거로 다 논박을 해내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 어쩔 도리가 없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야. 다들 부정선거 음모론이 시작됐을 때 아우 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저런 것까지 네. 우리가 네. 뭐 반박해야 되나 했잖아. 네. 근데 이게 너무 커져버렸잖아. 맞아요. 아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제가 단톡방 보고 깜짝 놀란 게 부정선거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얼추 일리 있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생기더라고요. 생기지, 거봐. 근데 왜냐하면 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 봐. 저희는 이제 이 방송을 계속 하니까 부정선거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서야 정치 그리고 뉴스를 보는 네. 사람들은 물량 공세로 부정선거 그렇습니다. 때리니까 듣다 보니 일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은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네. 양측의 입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도 예, 안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너 친구들 걔네 이상한 애들은 아니라는 전제로 맞아요. 걔네들도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니라고 아. 아마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면서 윤석열만 신경 씁니다. 당명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을 3일 면회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갔다 올 것이지 언론에는 왜 떠벌리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윤석열을 만나고 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을 정도입니다. 이날 오전 윤석열을 면회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 대한 당부 그런 얘기는 없었고 누군가 얘기했듯 사면 얘기도 없었다며 부정선거 관련 그런 얘기도 없었다고 면회 당시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인 얘기였다며 당이 분열되지 말고 2030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들 그리고 우파 내에서도 다양한 분이 많이 있으니 다 한데 어울려서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나는 지도부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라며 개인 자격으로의 방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정지 중일 뿐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야당 어떤 의원이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냐 그러는데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면회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배경에 대한 윤석열 측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로 진행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비상계엄을 조치했단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 상황이라든지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의 편향적인 여러 행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며 또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 민주당 일당이 마음대로 하는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행태에 대해 국민이 알게 된 건 다행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민감한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비상계엄인데 최상목의 계엄 문건은 왜 전달했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사면 얘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땠나?
경고성 계엄인데 비상입법기구가 왜 필요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나경원 의원은 이 정도로 하겠다. 거기에 대해 답할 게 아니다 등으로 대응하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이딴 인간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오른팔들도 당장 탄핵하여 낭비된 세금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성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수기 개표이죠. 네, 맞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보면 TV의 투표 결과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전체가 집계되기 그 이전에 이미 개표 현장에서 각 캠프에서 나온 그 개표 참관인들이 당락을 다 확인하고 업무가 종료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니라 실물투표제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현장에서 그 실물투표제에 의한 개표 상황표라는 게 작성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선관위 그 중앙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수치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표소에서 개표한 개표 상황표의 수치를 전산으로 전부 확인하고 통합해서 보도자료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현장에서 확인한 그 당락의 결과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안 뒤집혀졌겠습니까? 결과가 그대로 맞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서버 해킹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되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전산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그 운영부 내와 서버 사이에 폐사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 전산을 조작하려면 반드시 저희 내부의 직원이 가담을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락에? 지금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말씀드린 이유가 실물 투표제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는 현장에서 전산 조작한 그 결과와 현장의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물 투표지에 대한 조작도 그 전산 조작에 대한 수치와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게 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그게 사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후에 해킹을 해봐야 당락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론자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사후에 조작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조작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투표지까지 조작을 해서 그걸 네. 맞춘다는 취지입니다. 예, 신과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PT 좀 올려주십시오. 22대 총선 공동 출구 조사인데요. 이 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출구 조사 예측치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12석 적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3석 더 많이 나왔어요. 지역구별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우세로 조사되었다가 민주당이 당선된 것이 딱 한 곳밖에 없고요. 민주당이 우세로 조사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이 무려 17곳입니다. 부정선거 문제 제기하려면 민주당에서 하는 게 그나마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입틀막, 바이든 날리면 대파 가격 소동, 최혜병 순직 사고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선거를 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선관위 탓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정선거 탓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남 탓하는 게 지금 정부의 주특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면면을 보면 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그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다음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요. 보면 제목도 아주 유치찬란합니다. 그 다음요. 네, 저런 거 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관위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다고 생각합니까?
그 추정에 의한 답변을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추정이라고 전제를 달고 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그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PT 넘겨줘 주십시오. 네. 그다음 이제 보수 유튜브 수익 추정. 저 한 달 수입입니다. 근데 저게 제일 긴 게 4억 좀 넘거든요. 근데 저게 극우 보수 유튜브들의 아주 훌륭한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요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총장님도 비슷하게 추정하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 책임 권한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와 같이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그 제도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돈 때문에 악다구리를 쓰는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어처구니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이제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아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아까 권칠승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해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선거 시스템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선관위 입장은 부정선거 조작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순간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부정선거라는 자들이 주장하셨던 21대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다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투표제 하에서기 때문에 투표지 자체도 조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후 검증에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또한 실행행위자가 한두 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선거 치른 사람으로서 총선거지 선거를 치를 때 이게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는 사람이 가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함으로 모아서 그것을 개표장에 가서 각 후보자들이 추천하는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 감시원들이 다 감시하는 상태에서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저는 노원구니까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집계를 해서 당락을 거기서 발표한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전산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투표제 자체가 사전 투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단일 선거로서 통합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각 읍면동 해당 사전 투표소하고 전자적으로 연결을 해서 네. 그 투표자가 정당한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고 그 선거권자가 어느 관할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인인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거기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인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전자
그 선거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전 투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이고 네. 그로 인해서 사전 투표지가 발급되는 순간 그것은 본 투표에서 행해지는 투표지와 동일하게 똑같죠. 투표함에 넣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관외 관내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 관할 선거위원회에 그 실물 그 투표지가 우편 투표 방식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의 선거 제도의 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부정선거 이 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몇 가지 선거 절차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론으로 규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그 부정선거 조작 그 행위자들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선거 조작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밝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지금 새해 부정선거 주장하는 게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한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투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게 투명할 뿐 아니라 조금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우리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갔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아니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나라가 아주 이 일 때문에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정선거 의혹이 유튜버들이 제기를 해서 굉장히 넓게 퍼졌는데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얼마큼 설명을 했나요? 그분들 모셔다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런 기회가 없었나요? 예, 그런 기회는 없었고 네.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컨설팅 즉 전자 우리 시스템 전산 장비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갖춰졌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합동 컨설팅 그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이 해소됐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절차도 좀 개선을 해왔고 실제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정선거에 휘말리면서 126건의 이제 선거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물론 한 건도 지금 인용된 바는 없고 하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CCTV 보관 장소를 24시간 그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께서 관심 있으신 국민께서 볼 수 있도록 투표함을 직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개표 과정에서도 그 수검표 과정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거 그렇게 투명하게 했는데 네. 결국은 부정선거 의혹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팽배하게 퍼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의혹 때문에 대통령은 계엄까지 했다고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대통령 임기 후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분이 가서 좀 설명이라도 좀 하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유튜버 이런 분들도 모아서 좀 설명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생기고 대통령도 그런 의혹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좀 황당한 의혹인데요. 그런 황당한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지 못한 것, 그건 전 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그 선거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반박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국론이 부려되는 사태에 저희 선관위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금 공정선거관리에 있고 그 공정선거관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엄정 중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와서도 제일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시비를 걸리면 제대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 그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 양쪽 정당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나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인 그 혼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큰 혼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저는 사무총장님이 대통령하고 동기고 친구고 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인데 이런 분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도 이야기하고 대통령한테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그 의사가 있나요? 네, 지금 그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뭐 토론회를 개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토론회 때 선관위가 참가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어떤 일방적인 토론회에서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 제대로 맥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대국민적인 무슨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방송으로 방송사를 주관하고 패널 숫자도 정확하게 그 일정 숫자로 맞추고 그런 식으로 대등하게 대국민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서로 토론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기 동기들 불러서 좀 물어나 좀 보고 그러고 그 확신을 가져도 늦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 것도 잘못입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얘기한 거는 아직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임기 중에 사무총장으로 가신 대학 동기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